안녕하십니까. 박홍일의 공감 박홍일입니다. 오늘은 한국은 지금이라는 코너에서 월드컵 소식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매우 더운 계절입니다. 대설을 막 지났고요. 장맛비와 또 폭염과 폭소가 계속 연결이 되고 밤으로는 또 열대의 현상까지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한국 월드컵의 선전을 많이 기대했는데, 어쨌든 이번 월드컵이 지난 40일간의 대전을 끝내고, 지난 7월 20일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을 끝으로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제 라스베가스의 도박사들은 7대3 정도로 스페인의 우세를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심정적으로는 메시가 마지막 월드컵이 될 이 경기에서 멋진 피날레를 장식하기를 바라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스페인은 연장 후반에 정말 천공 같은 결승골을 터뜨려서 1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스페인의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르헨티나 골키퍼가 정말 선방을 했기 때문에 1대0 정도로 졌지, 사실은 3대0 이상으로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경기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스페인은 이 경기에서 그 야말의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이제 지는 해고 야말이 이제 뜨는 해죠.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었는데요. 메시가 19살 때, 그때 생후 5개월에 그 야말을 그 캘린더 광고 모델로 해가지고 씻어주는 그 장면이 그 굉장히 월드컵 전에도 세간의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두 사람이 서로 이제 경기가 끝난 후에 야말이 아르헨티나의 그 메시를 이렇게 포옹해주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는 메시의 시대는 갔고 야말의 시대가 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아르헨티나는 경기에서만 진 게 아니라 매너에서도 졌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선수들이 스페인 선수들을 막 넘어뜨리고 밀치고 굉장히 분풀이를 하는 듯한 광경을 보여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또 정치적 논란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그 준결승전에서요. 그 아르헨티나가 이제 2대1로 이제 역전승을 했죠. 근데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그 역전승을 한 후에 라스 말비나스 손 아르헨티나스, 즉 말비나스는 아르헨티나의 영토라고 적힌 배너를 들고 나왔습니다. 말비나스는 사실 영국의 이제 포클랜드라고 부르는 섬인데요. 이 섬의 영유권을 놓고 1982년에 그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영국이 전쟁에서 이겨서 이 섬을 도로 탈환을 했는데요. 이때 얽힌 앙금이 아직도 있는지 아르헨티나는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배너를 들고 운동장에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하고 그 적힌 배너를 들고 나온 것과 같은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FIFA에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행위를 그라운드에서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제재를 현재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미국 선수 그 발로건이 보스니아와의 경기에서 이기면서 이제 경고가 누적이 되면서 레드카드로 나올 수가 없었는데, 벨기에와의 그 16강 전에서 이제 FIFA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선수의 출전을 허락해달라는 전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발로건 선수가 출전했는데 벨기에 4대1로 대패했습니다. 결국은 때는 때대로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뒷맛이 씁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결승전 시상식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전달한 뒤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스페인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까지
시상대에 머물렀는데요. 이게 아주 옥의 티가 됐습니다. 보통 월드컵 우승팀이 그렇게 자축하는 사진을 찍을 적에는 관계자들은 다 자리를 비켜주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FIFA 회장이 자리를 좀 비켜줘야 한다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또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참 점잖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에서 비록 좋은 성적을 내진 못했지만은 우리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인 집중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월드컵 결승전에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해프타임 쇼가 마련됐는데요. 이때 마돈나에 이어서 방탄소년단 BTS, 저스틴 비버, 샤키라 등 이제 세계적인 스타들이 총출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BTS가 다이너마이트를 열창하면서 경기장은 이제 거대한 콘서트장으로 변했습니다. 또 개막 행사에는 한국계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이재가 또 노래를 불러가지고 아주 한국 문화의 그런 위대함을 알렸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 강국이구나. 그래서 비록 경기는 훌륭하게 치르진 못했지만 우리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축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처음 체코전은 저도 이제 광화문에 가서 응원을 했고 취재도 했었지만은 2대1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한국 축구의 32강 진출에 정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에 또 멕시코와의 2차전에서 우리가 0대1로 패하면서 약간은 좀 불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멕시코와의 경기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공격력을 입증했고 또 수비력도 입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마지막으로 벌어진 남아공과의 예선전 3차전에서 발생을 했는데 손흥민이 전반전에 출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후반전에는 10분에 남아공에게 1점을 먼저 실점을 했죠. 그 후에 선수들이 반격하려는 의지도 없었고 또 감독도 공격 위주의 축구를 펼치는 게 아니라 수비 위주로 계속 포메이션을 유지해서 좀 의아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해할 수 없는 경기 운영 끝에 남아공화국에 0대1로 패하면서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경우의 수에서조차도 밀려가지고 32강에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32강에 진출했다면 말입니다. 6월 28일 일요일 오후 12시 그게 이제 LA 시간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6월 29일 월요일 새벽 4시에 LA 소파 스테디움에서 펼쳐지는 경기를 LA 한국 교민들은 수천 명이 모여서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과 캐나다의 결승전에서 캐나다와의 한국과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하리라고는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경기를 한번 해봤었으면은 참 한이 없었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아직까지도 남는 장면입니다. 이 경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LA행 티켓을 또 구입을 했었고요. 이영표 의원도 LA행 티켓을 마련을 했다가 정말 씁쓸한 미소를 짓는 그런 장면을 TV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을 이제 종합을 하자 그러면요. 사실 손흥민 선수 얘기부터 하자고 하면요. 손흥민 선수에게 이번 월드컵은 누구보다도 이제 간절한 대회였습니다. 34세의 나이도 있었지만은 그동안에 영국의 프리미엄 리그 토트넘에서 뛰다가 과감하게 이제 미국의 LAFC로 이적을 결정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북중미 월드컵을 감안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손흥민 선수 나름대로의 포석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그게 이제
무산됐죠. 그래서 정말 아쉬웠고요. 그렇지만은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서 이번 예선 3차전을 진행하면서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손흥민 선수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메시라면은 넣어줄 골을 손흥민은 넣어주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감독 문제가 나오는데요. 홍명보 감독에 대한 그 비난이 아주 그냥 쏟아져 가지고 결국 홍명보 감독이 LA로 피신했다가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오는 30일에 있을 그 총무에 이제 참석을 해서 그간의 그 사정과 한국팀의 그 패배 원인을 갖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홍명보 감독도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스페인과의 그런 8강 결승전에서 그 페널티킥 마지막 키커로 나서서 그 5대3으로 우리가 그 페널티킥으로 우승을 그 승리를 결정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 홍명보 감독이 그 2014년에 그 브라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홍명보 감독을 다시 선임한 그 축구협회 그 행정도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한국 축구는 황골 탈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축구협회 회장도 이제 다시 뽑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일본 축구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 32강전에서 세계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먼저 골을 넣고 2대1로 이제 분패를 했는데요. 일본 축구는 사실은 저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20,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근데 그동안에 꾸준히 장기적으로 선수들을 이제 투자하고 감독이 계속 그 팀을 지도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오늘 이제 훌륭한 팀을 이뤘는데요. 일본이 현재 FIFA 랭킹 17위이고 한국은 32위입니다. 결국 정말 엄청난 이제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이제 한국 축구는 이제 한 번에 승패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그런 비전을 갖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가 남아공에 패해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거라는 그런 사실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2030년에 있을 그 스페인, 모로코, 포르투갈 세 나라가 이제 공동 주최하는 그 월드컵을 지금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그러자 그러면 축구협회의 어떤 행정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협회장도 다시 한번 또 재선출돼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국민들도 너무 1승 1패, 1위 1비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느긋하게 좀 한국 축구의 발전을 좀 준비하고 또 기다려주는 그런 여유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지금 오늘 사실 7월 24일 이제 대선을 지난 굉장히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의 그 흥분과 열기가 아직도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아쉽게 한국이 32강 진출에 실패하고 모든 그 선수들은 이제 제 팀으로 돌아갔지만은 이제는 2030년 또 2034년, 2038년 그때 있을 그 월드컵에는 좀 더 좋은 역량의 선수들이 훌륭한 감독 밑에서 더 성숙한 한국 국민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더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국은 지금 세 번째 편인데요. 오늘은 한국 축구 그리고 월드컵 축구를 종합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박홍일의 공감 박홍일입니다. 감사합니다.